지금 생각해보니까 대충 알게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나는 이 소위 정상회담, 저는 왜 소위 정상회담이라 하면 김정일은 정상이 아니죠. 한반도에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유일한 합법국가,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정상이죠. 김정일은 반국가 단체의 수배인데 우리가 너무 용어를 함부로 써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명박 김정일 회담 또는 순회회담 이렇게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이라 안 해요. 북한은 순회회담이라고 그래요. 그 용어는 오히려 북한 용어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소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느냐? 이럴 수는 없는데 하는 당황. 그 다음에 배신감 느꼈겠죠. 야, 이런 나쁜 놈 있느냐? 지금 소위 정상회담을 위한 막부 접촉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 하는 이런 미련과 배신감과 당황감 이런 것 때문에 초기 발표가 북한 특이 동향 없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분해서 정보가 나오고 또 천안함을 조사를 하고 인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손 의뢰에 의해서 격침됐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북한 증거 없다, 개입 증거 없다,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 20 하다가 지난 4월 15일 날 한미가 인양되면서 더 이상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제대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번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당히 정신 차리게 했다는 거죠. 김정일을 제대로 보게 했다. 아니, 김정일이라는 놈이 앞에서 무슨 회담한다고 뒤에서 테러 안 할 사람입니까? 1983년에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그것도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테러를 해놓고 84년 남한에서 수해가 났다니까 우리 보고 살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5만 톤 받은 기억납니까? 5만 톤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5만 톤을 받으면서 안 받을 줄 알고 그 제의를 한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받아버리니까 북한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 5만 톤 실어가지고 운송한다고 아마 큰 욕받을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집단인데 한쪽에서 대화한다고 다른 쪽에서 또 평화 모드로 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상식적인 활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북한이라면 벌써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비상식적인, 우리로서는 비상식적이고 자기들로 봐서는 상식적인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미련 이런 것이 깨져버렸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한반도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약 20년 동안 북한을 우리가 동반자로 봐야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김정일하고 통일을 논의할 수도 있다. 또 심지어 6.15 선언을 통해서 통일안에 합의까지 하고 이게 다 환상이구나. 북한의 실체는 적이구나 하는 한반도가 서 있는 이 상황을 직시를 하면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좀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과 마주서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희생된 것, 47명이 희생된 것은 왜 희생이 됐느냐? 결국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햇볕, 평화, 공조 이런 말에 취해가지고 북한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는데 이게 47명이 이렇게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환상을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반도가 뭐냐 이거 딱 직시를 해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언제 테러할지도 모르고 또
황장엽 선생 암살한다고 탈북자로 위장해가지고 암살단을 보냈다가 잡히기도 하고 의뢰로 쏘고 더구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의 이 평화는 과연 안전하냐? 안전하냐? 그런데 한국 속에서는 안보 문제라든지 이념 문제, 그 골치 아프다, 낡은 거다. 그게 신경 쓰는 거는 그것은 구태의연하고 소위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기 조장이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북한이 괴로워지죠.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왜 김정일 정권의 무덤이 되느냐? 한국의 군대,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언론, 한국의 국민들,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직시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47명의 희생은 아마 값진, 의도된 건 아니지만 값진 희생으로 나중에 그 의미가 평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1조, 3조, 4조, 5조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가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이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본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반란단체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면서 미수복 지역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별도의 국적 취적 절차 없이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부한다. 그게 헌법 제3조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수복 지역, 반국가단체가 북한 지역 강점하고 있는데 가만 있어야 되느냐? 안 된다. 헌법 제4조, 즉 통일조항이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되 평화적 통일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된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방법은 평화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룩하려고 하는 통일은 자유통일이다. 즉 북한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까지 자유통일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명령이 헌법 1조, 3조,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조, 3조, 4조는 삼위일체예요. 요거 하나를 없애버리면 나머지 두 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1조, 3조, 4조는 헌법 개정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헌법 개정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국채 변경을 가지고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조, 3조, 4조는 통일 이후까지 아마 영원히 가져가야 될 이 헌법의 심장이고 내수인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국가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라 하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명령이.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 요게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헌법에 딱 규정을. 여기에 만약 만족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저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개인의 사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떠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동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